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참 존경하고 또 아주 합리적이신 우리 윤영관 교수님 오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장님과 또 국회에서 이런 조언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좀 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윤영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외교는 사실 국가의 근간에 대한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는 결국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삶과 또 그 어떤 국가적인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를 보양하고 또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안보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남북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국가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는 이러한 그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국제화하고 또 국제사회 속에서 국익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또 복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안보 외교나 또 통일 외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 또 경제 외교나 문화 외교 다양한 그런 외교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굉장히 다른 그런 지금 차원이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3년 또 북경대학에서 한 2년 동안 국제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10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중국은 그 당시에 세계 속에서 어떤 국력이나 경제력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어떤 중국의 국제 전략은 도강양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전략으로서 그야말로 힘을 감추고 어떤 실력을 기르는 그런 국력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G2로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대국으로서 어떤 분리를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아까 윤영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 세력과 대륙의 어떤 그런 어떤 접점에 있음으로써 양 세력의 어떤 판도가 겹치는 그런 아주 중요하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10년 전에 그런 어떤 이 국제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국제관계가 펼쳐지고 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그러한 어떤 지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국이 그러한 세계적인 대국들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국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최근에 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이러한 미국, 중국, 일본의 그러한 그 국제적인 판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되는 그러한 지금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어려움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 정부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치환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질서의 어떤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 직시하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그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뭐 미중일의 그런 국제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한반도 내부에서도 지금 그 북한의 어떤 3대 세습 정권의 어떤 모순이 극대화되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그 3대 세습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체제를 영속하기 위해서 뭔가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초당적으로 어떤 당파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정확한 그런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말 우리 안보 외교 또 통일 외교는 그야말로 생존해가는 문제이고 또 현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국력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미약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윤영한 교수님께서 이제 이 발제문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국제 질서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의 근간에서 한때는 우리 그 경제 의존도가 그 무역의 의존도가 미국이 한 50%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그런 안보와 또 국방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미국의 어떤 도움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앞으로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존재 또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미국의 이런 가치를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상으로 볼 때 그 미국이 기존 대국이고 또 상대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중국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착시 현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약간 뭐 수년간 다니면서도 실제 2년간 그 중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것을 보면은 중국이 그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런 부분에서 국력의 어떤 한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한미동맹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지금 그 사실상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입장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대로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확고한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의 그런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써 중국의 대외적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중국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끊임없이 이 정복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티베트나 또 만주 지금 동북 삼성의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중국의 영토인 적이 없었지만은 역사적으로 청나라 이후에 여기 편입되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그 동북 공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동안에 그 중국의 어떤 그런 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제국이지만은 로마 제국과 다른 것은 동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 그래서 영토에 대한 그런 침탈 의도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대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어떤 국력, 경제에 관한 그런 부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미국의 그런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관계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보니까 다 돼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작권 전환에 관한 문제, 저는 자주국방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에 관한 그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그런 그 대외 정책에서 확장 정책 이런 게 분명히 지금 엄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전작권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의 그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유사시의 그 자본 약 한 3,500억 불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완전한 그 비대칭 전력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그런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군의 주도적인 그런 부분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지만은 우선 우리의 국방력을 정말 한미연합 전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그런 준비가 된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외교부로 이제 통상 일행을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안보 외교와 통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외교, 통상 기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업통상부의 이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무역 구조가 주로 공산품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또다시 이렇게 또 전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 합의 내용 중에도 출연금의 성격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배상금이라고 했고 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배상금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돈의 10억엔의 성격을 일본 정부가 배상금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돈은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어렵겠지만은 만약에 그 10억엔의 성격을 우리 정부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배상금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돈을 돌려주고 우리 정부가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앞으로의 모든 노후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의원내교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그 의원내교는 상당히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삼권 분립 체제에서 외교 정책은 정부가 추진해야 됩니다. 어차피 의원외교는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의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정부의 정책과 전혀 다른 목소리가 전달되기 시작하면 굉장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사드 논란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한 그런 부분은 외교력을 급격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입법부 간의 그런 컨센서스를 충분히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의원회의 그런 컨센서스 하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제한하던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